자, 두 번째 과목 기본 간호 하겠습니다. 기본 간호 요거는 13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많죠? 207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간호. 노인 간호는 시험 문제가 3-4문제 나왔지만은 노인 특성, 그거 노인 질환 그런 거 빼면은 성인 간호, 기본 간호, 양리 간호 그런 데서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시간은 많이 들이진 않아도 되는데 이 기본 간호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죠. 그래서 35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본 간호 자, 병원 환경 조성 돕기 보면은 1. 불안감 요인 극복 이거는 무슨 말이냐? 환자가 입원을 했죠.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환자가 입원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 간호 및 처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그 다음에 환자와 함께 있어준다. 환자의 말을 경청해 준다. 불안을 유발시키는 병원 환경 요인을 찾아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환자가 왜 불안하냐? 자, 보면은 의학용어 이해 부족, 그 다음에 사생활 결여, 아무 데서나 커튼 치고 우리가 막 불쑥불쑥 혈압 잰다고 체온 잰다고 주사 놓는다고 불쑥불쑥 들어가죠. 그래서 사생활 결여, 그다음에 대상자 역할 박탈. 자, 이게 뭐냐면은 밖에서는 이사님 사장님이었는데 병원 오니까 그냥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 박탈이 되는 거고요. 병원 규칙의 규격화. 아침 7시에 밥 먹어야 되고 배도 안 고픈데 점심 12시에 배도 안 고픈데 밥 먹어야 되고 5시에 밥을 먹어. 그러면은 9시에 또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9시에 또 밥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원 규칙의 규격화, 그다음에 사회적 격리, 병원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입원하고 있어야 되니까 격리, 그다음에 비인간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가 주사 놓거나 대변 소변 우리가 체크할 때 비인간적인 좀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거고요. 똥바빙 1번, 2번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실내는 20에서 22라고 나와 있지만요. 24도까지 외우세요. 20에서 24도. 그 다음에 침구 사용의 경우 이거는 밤의 온도, 밤에 20에서 24도 이거는 낮의 실내 온도고요. 밤에 이때는 몇 도? 18도. 왜? 이불 덮으니까. 그래서 밤에 18도. 그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60%, 40에서 60%. 그런데 호흡기 환자는 몇 프로? 50에서 60%. 50에서 60%. 왜냐면 호흡기가 건조되면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습도. 그래서 50에서 60%. 70%, 80% 습도가 높아지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안 좋죠. 그다음에 환기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접 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환경 조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답은 환기. 그다음에 밑에 소음 기준 있죠. 소음 기준 40dB 이하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자, 40dB 이하는 어떤 환경이냐 보면은 아파트 중량실, 회의실 여기 보면은 조용하죠. 병실 여기도 조용하죠. 수술실도 조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40dB 이하를 맞춰주시는 게 수면할 때 가장 좋고요. 자, 우리가 외출 많이 하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60dB 이하죠.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40dB 이하로 맞춘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청결한 환경 보면은 아까 했지만은 특히
바닥 청소 시에는 뭐를? 비지를 하지 않는다. 빗자루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물 묻혀서, 빗질에 물 묻혀서. 그리고 물기는 어떻게 한다? 빨리 닦아줘라. 그래서 그 문제가 니은이죠. 병실 바닥에 물, 용액이 엎질렀을 때 빨리 닦는 이유는 미끄러져. 낙상이 되니까. 아까 노인간호 할 때 했었죠. 그리고 여긴 없는데요. 시험 문제. 고장난 제품은 어떻게 한다? 즉시 보고해서 수리한다. 고장난 제품은 버린다. 그러면 안 되고요. 즉시 보고하여 수리한다가 답이에요. 자, 대피 요령 보면은 1번 보면은 병원 화재,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요양병원 화재 좀 다르죠? 자, 1.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줄 맨 끝에 화재실의 환자를 우선 대피시킨다. 화재실에 불난 곳에 있는 환자를 우선 대피시키고요. 그래서 순서는 내원객,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있죠. 거동 환자부터 살리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근데 요양병원은 좀 다르죠.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점 있죠. 단독 행동이 불가능한 중환자부터 우선 대피시켜라. 그래서 그냥 병원이랑 요양병원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고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오가스. 여기 보면은 관장 튜브 여기 나왔는데요. 관장 튜브뿐만 아니라 넬라톤도 다 이오가스. 고무 제품은 이오가스. 그 다음에 얼음주머니, 더물주머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말린 후 공기를 약간 불어넣어. 붙어있지 않게. 그래서 시험에 얼음주머니 보관은 바닥에 눕혀놓는다 이러면 틀려요. 세워서 잘 말린 후 공기를 약간 불어넣어서 붙지 않도록 보관한다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고무포. 이거는 방수포 같은 거죠.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두 번째 줄 잘 닦고 말린 후 그 다음에 반 접어서 나머지 반 닦고 그 다음에 의자 이런 데 걸쳐서 마르게 한다. 그 다음에 세척 방법 보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피나 점액이 묻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찬물로 헹구고 더운 비눗물로 씻는다. 이건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서리 굴곡돼서 잘 안 닦이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솔로 닦는다. 모서리는. 자, 그리고 밑에 주사기 사용 관리와 기타 물품 관리 보면은 사용 후 물을 한번 통과시킨 후 반쯤 빼서 담가둔다. 그래야지 오염 물질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사바늘 사용 후 이것도 동글뱅이 2번도 시험 단골 문제예요. 주사바늘 다 쓰면은 캡을 씌워서 버린다. 이러면 틀려요. 캡을 씌우지 않은 채로 버린다. 그래서 어디다 버린다? 거기 밑에 있죠? 표 보면은 중간에 위해 의료물 폐기 보면 폐기물 보면은 손상성 폐기물 거기에 주사바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사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캡을 안 씌우고 왜냐? 캡을 씌우다가 내 손가락에 찔리겠죠? 그래서 캡을 씌우지 않고 바로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사기에 달라붙은 응열이 핏덩어리죠. 이거는 용해제 아니면 H2O2에 담가두면 피가 빠진다. 우리가 그 린넨 같은 거 피가 묻었다. 그러면은 물로 하지 말고요. H2O2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피가 빨리 흡수가 되면서 빨리 빠져요. 그 다음에 꺼즈, 솜은 일반 의료 폐기물통에 버린다. 일반 의료 폐기물통에. 자, 그래서
보통 밑에 보면은 자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격리, 의료, 폐기물. 요거는 시험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있죠? 격리된 사람에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보관이 며칠? 7일. 격리, 의료, 폐기물은 7일. 그다음에 조직 물류 폐기물. 요거는 말 그대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요런 거를 조직 물류 폐기물에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손상성 폐기물. 요거는 뭐를 넣는다? 주사바늘, 봉합바늘, 그다음에 칼날, 그다음에 침 요런 거를 손상성 폐기물, 손상시킬 수 있는 칼, 바늘, 주사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며칠? 30일,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오염 폐기물. 자, 여기 보면은 뭐가? 폐혈액백. 그래서 수혈한 혈액백을 혈액 오염 폐기물에 버리는 건데 이거는 며칠? 15일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보면은 뭘 넣을 수 있냐? 여기 보면은 혈액, 책,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있는 솜. 탈지면이 우리가 쓰는 솜이에요. 그 다음에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요거는 플라스틱 주사기죠.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넣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주사기. 그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액 세트. 우리 플라스틱 비닐 있죠? 그런 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넣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그 이외에는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버리는 거고, 요거는 15일. 다 차지 않아도 15일 되면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태반 있죠? 태반은 따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칼라가 있죠? 칼라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격리 의료 폐기물은 빨간 통. 그 다음에 위해 의료 폐기물은 노랑. 그 다음에 태반은 녹색.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 의료 물품 관리. 자, 요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니은이 있죠. 왜 물품 관리를 하느냐? 답은 낭비를 억제한다. 요게 답이에요. 자, 5. 입퇴원 전동시. 전동은 뭐예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는 전원. 전동은 다른 병동으로 가는 거. 그래서 7병동에 있다가 6병동으로 가는. 그래서 그게 전동시. 그래서 시험에 2번 할 때 뭐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줄 있죠? 병실 위치, 휴게실 등 병원 시설을 설명해줘야 된다. 이게 답이고요. 자, 2번 시 여긴 없는데,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2번 시 기준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준다. 요게 답이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다. 총무과에 준다. 요러면은 틀린 답이고요. 반드시 보호자에게 준다. 그래서 2번 시 기준품. 그래서 그게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자, 전동시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 물품, 남은 약, 의무 기록지 요런 거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총무과에 보낸다. 원무과에 보낸다. 이게 아니고요.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자, 전동시 차트 내용이 환자 기록, 상태, 그 다음에 전실 이용, 환자 상태 이런 거를 기록해서 전동할 때 보내야 되고요. 자, 퇴원시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후 방문 일자, 장소, 그 다음에 집에서 시행해야 되는 운동, 투약, 활동, 수준, 자세, 주의해야 할 음식 이런 거를 누구한테? 환자한테 설명해 준다 이러면 틀려요.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 준다.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교육시킨다 이러면 틀리고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시킨다. 그래야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예약 날짜
이 방문 날짜가 아까 동글뱅이 첫 번째 보면은 방문일자, 요게 예약 날짜죠. 그래서 요런 예약 날짜를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 보건소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필요시 가정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필요시 가정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만일 의사의 권위 없이 퇴원할 경우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 즉 여기는 각서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서류는요, 각서는 아니고 자의 퇴원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퇴원해야 되고요. 자, 시험에는 또 하나 나오는데 퇴원 시, 그래서 밑에 동글뱅이 3 하나 더 적어두세요. 퇴원 후 병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청소, 소독 해줘야 된다. 청소, 소독. 그래서 시험 문제, 네, 퇴원 후 병실은 바로 입원 환자가 쓰게 한다. 이러면 틀린다. 바로 쓰면 안 되고요. 청소, 소독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기록하기, 네, 차팅, 우리가 차팅이라고 하죠. 기록하기. 자, 요거는 기억. 단번 공모자는 붉은색. 자, 초번, 낙번. 이게 데이 이브닝이죠. 요거는 검정색. 잘 변하지 않게 검정색. 그리고 나이트는 붉은색 볼펜. 요즘은 좀 종이 안 쓰고 차팅, 전산으로 차팅하는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전산 차팅한 게 벌써 10년 정도 되죠. 근데 요양원에서는 아직도 이 종이 차팅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식 약어 사용해야 된다. 공식 약어. 그래서 우리가 의학용어도 공식 약어죠. 공식 약어. 자기가 아는 약어 쓰면 안 돼요. 공식 약어. 그 다음에 기록 후 반드시 작성한 사람이 성명을 써서 서명은 이렇게 날려 쓰는 게 아니라 정자로 하는 게 서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세자를 다 써서 정자로 서명해야 되고요.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색 볼펜, 빨간 볼펜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이 시험에 더 잘 나오죠. 두 줄을 긋고 영어로 에라라고 쓰고 다시 기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기록 시 날짜, 시간까지 적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내용을 써야 돼요. 주관적인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형 처치 전이 아니라 어떻게? 처치 후에. 그래서 소독하였다. 식사를 제공하였다. 주사를 근육주사 하였다. 이런 식으로 처치 후. 그래서 항상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은 즉시 기록하고 보고해라. 그 다음에 치읓, 환자 차팅이기 때문에 환자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래서 손정아 환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안 되고 손정아가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환자라는 단어는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요 수기기록, 차팅, 종이는 많이 안 쓰고요. 밑에 EMR이라고 해서 전자 의무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많은 병원에서 하는데 요거는 두 번째 줄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를 해서 정보, 기록, 보호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활력, 징후.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바이탈 사인. 우리 바이탈, 이거는 살아있는 상황이 우리 바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력, 징후, 우리나라 말로 바이탈. 자, 맨 처음에 체온. 요거는 인체와 신진대사 활동할 때 발생하는 열인데,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 있나? 답은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답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나? 운동했을 때, 전율, 음식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나면 덥죠? 그 다음에 흥분, 스트레스 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더운 상황일 때, 자, 언제 열이 떨어지냐? 배고플 때, 활동을 안 할 때, 잘 때, 월경할 때. 그래서 우리 생리하면 춥죠?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노인
노인은 체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은 손발이 항상 차다고 하고, 그래서 밤에 전기 매트 하고 주무시게 되는 거죠. 자, 체온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냉찜질. 그 다음에 알코올과 물수건을 닦아준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알코올은 70%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수건, 요거는 미온수. 알코올이 소독력이 70%가 가장 강한데 어떤 책 보면은 70% 이거는 소독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 체온 상승할 때 쓰는 알코올은 50%라고도 책에 다른 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한다, 그런 거고요. 알코올이 체온 상승할 때 왜 쓰냐면은 알코올을 몸에 뿌려주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체온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의미예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권하진 않고요. 소아과에서 열이 안 떨어진다, 40에서 42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럴 때는 알코올을 좀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잘 쓰진 않아요, 열 내릴 때. 그리고 미온수를, 찬물, 얼음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온수로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열나면은 입에 이마에 물수건 올려놨죠. 그때는 찬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온수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죠. 자, 그 다음에 체온계가 있는데 전자체온계, 요거는 두 번째 줄 있죠. 체온 측정 후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가 발생했다. 즉 이게 무슨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까 체온 쟀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근데 다시 체열 재니까 열이 높아졌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시험 문제 그게 가끔 나와요. 그러면 답을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체온 측정 부위가 있죠. 기역, 애과, 니은, 구강, 디귿, 직장, 그 다음에 사, 적외선. 자, 애과 측정 요새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8에서 10분. 요새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잘 안 쓰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땀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체온이 낮게 측정되니까 항상 건조시킨 다음에, 즉 땀 제거 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하냐? 겨드랑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그 다음에 팔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슴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겨드랑이에 들 때는 보통 보면은 굽기에 대한 격리하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그래서 어깨는 꼭 누르고 있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애과 체온을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찬물 찜질, 알코올 목욕했다 이러면 언제? 30분 있다가 다시 측정하는 거고요. 자, 입안에 하는 구강 체온은 요거는 3에서 5분. 요것도 잘 재진 않죠, 요새. 근데 시험에 그 두 번째 점이 시험에 나오죠. 음식물 섭취, 즉 담배, 껌 이걸 했을 때는 언제? 10분 있다가. 근데 찬 거, 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그 다음에 뜨거운 걸 먹었을 때는 언제? 30분 후에.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점 보면은 구강 체온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강 체온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구강 체온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나이가 있어요. 5세 이하. 왜냐면 그냥 막 씹어버리니까 5세 이하. 그 다음에 노인 환자는 할 수가 없어. 입을 못 다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세 이하 아니면은 노인 환자 안 되고요. 히스테리 불안한데 구강 체온을 재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죠. 호흡 곤란했는데 구강 체온 한다고 입 다물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코 막히거나 기침 심한 정신병, 의식이 없는, 산소 흡입 중인, 그 다음에 구내염 있는, 그 다음에 구강, 코 수술하는 환자들은 구강 체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사람은 그러면은 복부 수술 환자, 이렇게가 답이에요.
그다음에 직장 체온, 요것도 병원에서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자, 요거는 2, 3분간 재는데, 자, 직장 체온 측정할 수 없는 대상자는 직장, 회원부 수술, 아니면 변이 많이 있거나 설사, 경련, 아니면 심근경색, 심근경색, 아니면 고혈압 환자. 왜냐면은 거기 직장 체온에 재고 있으면요, 거기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힘을 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 고혈압, 아니면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직장 체온을 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능한 사람은 6세 미만, 6세 미만, 그 다음에 심스 체위를, 그래서 6세 미만, 특히 옛날에는 소아과 아기들이 많이 쟀었어요. 신생아들이. 근데 요즘은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게 적외선인데, 자, 고막 체온계 요즘 많이 하죠. 우리 그 고막 체온계에 투명한 비닐 있죠. 그걸 우리가 탐침이라고 해요. 자, 시험에 여기는 요약집은 없는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다 쓴 후 탐침을 제거해 둔다. 왜냐? 탐침은 우리는 계속 쓰는데 원래는 일회용이에요. 근데 탐침이 좀 비싸죠. 그래서 계속 쓰죠. 구멍 날 때까지 계속 쓰긴 하는데 원래는 일회용이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다 쓴 후 탐침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청기 끼지 않는 쪽. 보청기 끼지 않는 쪽에 고막 체온계를 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2에서 5초간, 짧죠? 2에서 5초간 잰다. 자, 고막 체온계 많이 쓰는 이유가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소아과뿐만 아니라 다 쓰고 있어요. 장점 보면은, 자, 왜 고막을 하냐?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랑 가까워요. 그래서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천, 깊은 곳에 있는 체온 있죠? 표면 체온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잴 수 있기 때문에 고막 체온계를 많이 쓰죠. 자, 측정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죠? 성인은 어떻게 한다? 후상방. 그 다음에 소아는 후하방. 여기는 소아라고 했고 성인이라고 써 있는데 3세가 기준이에요. 3세 이상은 후상방, 3세 미만은 후하방. 왜냐하면 이관이 소아가 자라면서 얼굴 뼈 형태가 변하면서 그래서 소아랑 성인이랑 이관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 자, 그래서 귀약 투여 방법도 이렇게 고막 체온계 잴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요새는 이마 체온계도 많이 나오죠. 요거는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객관적인 자료로 쓰진 않더라고요. 자, 이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마에 땀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마 잴 때 땀을 닦고 재야 되고요. 우리 그 공항 아니면 큰 건물에서는 적외선 체온계 쓰는데 그게 공항이나 큰 건물에서 쓰는 사람이 지나가면 체온 기계로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게 가장 정확해요. 고막 체온계보다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게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아니면은 항공 비행기 회사에서 쓰는 게 제일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맥박이 무슨 뜻이냐?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어디를? 대동맥을 부딪히는 게 맥박이다. 자, 정상은 성인이죠. 60에서 100회. 소아는 성인보다 더 빨라. 왜? 심장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이 뛰죠. 소아는, 신생아는 더 빨리 뛰죠. 심장이 더 작기 때문에. 자, 니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서서 측정한 경우는 더 많다. 왜냐하면 중력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맥박이 더 높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디귿이죠. 디지털리스 제제, 이거는 심장 수축하는 거죠. 강심제.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뭘 봐야 된다? 답은 맥박. 그래서 강심제 쓰면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맥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진통제는 호흡수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12회 미만은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디탈리스 제제, 강심제, 이거는 맥박을 잘 봐야 되는데 60 이하면은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빈맥은 100회 이상, 서맥은 60회 이하, 부정맥은 불규칙한 게 부정맥. 그래서 이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맥박을 왜 뛰냐? 맥박이 왜 감소하냐? 보면 맥박 증가 요인 보면은 운동. 우리가 걷고 나서는 숨차죠. 운동, 그 다음에 음식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흥분, 공포, 체온이 올랐을 때, 그래서 체온이랑 맥박은 보통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저혈압일 때, 왜 저혈압일 때 맥박이 증가하냐? 저 멀리 있는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압일 때는 맥박이 뛰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그 밑에 있죠? 출혈, 혈액 소실. 그러면은 저혈압이겠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맥박이 더 빨리 뛴다. 왜냐하면 저기 끝에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대가 생기는 거죠. 혈압은 떨어지는데 맥박은 빨라지는. 그러다가 계속 출혈이 되면은 맥박도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체위도 서 있는 경우가 맥박이 더 많이 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적은, 그래서 성인보다는 소아가 맥박이 더 많이 뛰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자극할 때, 즉 내가 지금 시험 시간이다, 면접을 본다, 밤에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이럴 때는 맥박이 빨리 뛰는데 왜 그러냐면은 산소를 빨리 풍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맥박이 빨리 뛰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아트로핀, 에피네피린, 아트로핀, 에피네피린 요로는 고감신경약이죠. 이때도 맥박이 뛰고요. 감소할 때는 그 반대로 부교감, 즉 미주, 신장, 그 다음에 노인일 때 연령 증가, 그래서 노인일 때, 그 다음에 수면, 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저체온, 그 다음에 디지털리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맥박이 떨어진다. 자, 맥박이 촉지가 가능한 동맥 보면은 여기 보면은 경동맥 이렇게 나왔죠? 경동맥. 이거는 언제 쓰냐? 응급단어에 나오는데 경동맥은 언제 짚으냐? 쇼크시, 경동맥.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전증. 손이 떨고 있는 수전증시. 그래서 경동맥은 언제 되냐? 그러면 쇼크시, 수전증 있을 때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보통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맥박 촉지하는 동맥은, 그럼 답은 요골동맥이 답이에요. 요골동맥. 그래서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요골동맥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통 재야 되는데 손을 떨고 있기 때문에 답은 경동맥에서 맥박 잰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촉지가 안 되는 동맥은 3개예요. 여기는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관상동맥, 그 다음에 폐동맥, 또 하나는 대동맥. 그렇게 3개가 촉지가 불가능한 맥박 동맥이다. 관상동맥, 폐동맥, 대동맥, 그렇게 3개고요. 자, 요골맥박 또 한번 설명하는데, 자, 기역 보면은, 방법 보면은 환자의 손목 안쪽에 엄지손가락 연결하는 선, 여기가 요골맥박이 있고요. 자, 내 손은 어떤 걸 얻느냐? 둘째, 셋째 손가락을 올린다. 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엄지손가락에 내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요골 맥박에 내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손가락을 올리는 거고요. 자, 주의사항에 거기 써있죠. 엄지손가락 측정 시 내 맥박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두 번째 점.
요골 맥박 측정 시 불규칙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답은 심첨매 1분간, 심첨 1분간 측정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동시에 심첨매 하나, 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요골 맥박에 요골 동맥에 손가락 하나. 그래서 두 명이서 똑같이 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점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심천 맥박이 뭐냐?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점 있죠?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라.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서 자, 눕거나 앉거나 한 다음에 두 번째 줄 있죠? 어디 부위냐면은 좌측 쇄골, 중앙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가 심천맥박이다. 우리가 심천맥박이 좌심실 있는 쪽이죠. 그게 쇄골 중앙선, 왼쪽 쇄골 중앙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가 심천맥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면은 한 사람은 맥박결손, 아까 점에 있었죠. 맥박결손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심천맥박, 한 사람은 요골맥박을 어떻게 동시에 그래서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한다. 자, 그리고 여긴 없는데 두 개 더. 수전증 있을 때 아까 어디 해라고 했어요? 경동맥 해라고 그랬죠. 경동맥도 답이지만은 심천맥박, 심천맥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천맥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디에다가? 경동맥에다가. 그래서 요골맥박, 심천맥박 안 되면은 경동맥에도 할 수가 있어요. 경동맥은 우리가 기도 바로 옆에 손가락을 살짝 누르면은 뛰는 부위가 경동맥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 자, 맥박. 자, 심장이 왜 뛰어요? 산소를 전달해 주려고 수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손가락 끝, 발끝, 귀끝까지 산소가 얼마나 오나 그거 체크하는 게 산소 포화도죠. 그래서 영어로 SpO2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뭐다? 맥박 산소 계층 SpO2는 혈액 중에 뭐를?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 게 산소 포화도. 그래서 100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92에서 100%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이 92에서 100%. 그래서 SpO2기 보면은 퍼센티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숫자가 맥박 횟수죠. 그래서 두 개가 SpO2 기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상이 92에서 100%다. 자, 시험에 B가 가끔 나오죠. 맥박 산소 포화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 맨 처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 즉 빈혈이 있어. 그러면 측정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죠. 측정 부위 말초 혈류 감소가 초래되는 즉 저체온, 그 다음에 말초 동맥의 혈류 감소 일으키는 심박출량 감소 저혈압. 요럴 때도 SpO2가 잘 안 재진다. 즉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할 때, 그 다음에 저체온일 때, 그 다음에 심박출량 감소 저혈압일 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있죠? 매니큐어, 인조, 손톱 요런 거 하면은 잘 안 재진다. 그래서 SpO2 요런 게 있고요. 자, 호흡수 보면은 호흡수 언제 증가하나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언제냐? 쇼크, 열 있을 때, 흥분할 때, 출혈. 그래서 출혈이 되면은 혈압은 떨어져요. 그리고 맥박 높아지고 호흡수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출혈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 증가하고 호흡수도 증가한다. 왜 맥박이랑 호흡수가 증가할까요?
산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저쪽 끝에까지. 자, 그래서 호흡수가 증가하는 거는 쇼크, 발열, 흥분, 출혈, 그 다음에 혈액내, 이산화탄소 증가 때 우리가 호흡수가 증가되는데 우리가 100m 뛰었을 때 꼬링 했을 때 숨차죠. 자, 이 원리가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그걸 빨리 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이 거칠게 되면서 호흡수가 증가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 시에 호흡수도 증가, 그 다음에 식후, 그 다음에 여기 연령 있는데요. 연령은 크게 변동은 없긴 해요. 그 다음에 몰핀, 데메롤 약품, 요거는 좀 잘못됐죠. 몰핀, 데메롤 요런 거는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좀 연령, 그 다음에 몰핀, 데메롤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증가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호흡 두 번째 줄 있죠. 정상이 12에서 20, 12에서 20.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밑에 있죠. 호흡 조절은 어디에? 연수에, 체온은 시상하부에 있다. 자, 우리가 맥박도 서맥, 빈맥 있었죠? 자, 서호흡은 10회 이하, 빈호흡은 20회 이상, 과호흡, 다른 말로 과도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횟수도 많아지고 깊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m 뛰었을 때 하는 게 우리가 과도호흡, 과호흡 이런 상황이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 리을, 체인스톡 호흡. 자, 이건 언제 하냐? 그럼 답은 무호흡, 과도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거고 언제 나오냐? 임종시 호흡은 그러면 체인스톡 호흡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무호흡, 과호흡이 되는 게 체인스톡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왔죠. 숨 안 쉬고 있다가 이렇게 쉬는 게 체인스톡 호흡이에요. 그래서 임종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미음 쿠스몰 호흡. 자, 이거는 언제 나오는 호흡이냐?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되는 건데, 자, 이거는 무호흡은 없죠. 그래서 비정상으로 깊고 호흡수가 많은 거. 그래서 언제 하는 거냐? 혈통성 당뇨병 혼수할 때 쿠스몰 호흡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 여기는 없는데 시큼한 냄새, 과일 냄새가 나죠. 그게 케톤 냄새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보면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맥박 측정한 다음에 호흡 측정한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호흡 측정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의 손목을 잡은 채 어디 손목? 요골 맥박 얘기하는 거죠. 요골 맥박 측정 후 그대로 손목을 잡은 채 환자의 요골 맥박 측정 후 그대로 손목을 잡은 채 그러면은 더 쉽겠죠. 가슴의 움직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의 움직임으로 호흡 깊이, 호흡수 리듬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한테 말하지 말고 측정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3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주의사항 보면 운동 후, 그 다음에 정서적 장애, 즉 긴장, 스트레스 상황에는 재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된 후 재라 이랬는데 얼마나 있다가 30분 후, 30분 후에 다시 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흡기, 호기 합쳐서 1회예요. 이렇게 1회다. 그 다음에 1분간 측정해야 된다. 1분간. 그래서 12에서 20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맥박 재듯이 15초 제곱 곱하기 4 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없는데요. 맥박과 호흡은 좀 관련이 있어요. 자, 맥박이 높을 때 호흡도 높아진다. 즉 맥박이 증가할 때 호흡도 증가한다. 아까 출혈할 때도 그랬죠. 왜냐하면 산소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호흡이 1일 때 맥박은 4회,
호흡이 1일 때 맥박은 4회, 그래서 1대 4가 정상이에요.